사람이 많은 장소나 모임에 가면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과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서 몹시 불쾌한 기분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탁한 느낌을 물에 새기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뇌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좀처럼 기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쾌감을 어떻게 해야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스승님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 기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성격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 대화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이렇게 부딪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움직였는데도 이렇게 기운이 탁탁 부딪히면서 상식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상식에 안 맞아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이런 부딪히는 인연이 올 때는 하늘이 이 인연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저런 행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부딪히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공부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탁한 인연이 왔다는 것은 나한테 탁한 기운이 있는 걸 대신 정리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기운인데 이 사람이 더 탁한 인연이 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더 탁한 인연이야? 그러면 나한테 맑은 인연이지만 나한테 뭔가 좀 탁한 기운이 있는 것조차 이 사람이 끌고 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이 탁한 기운을 가지고 가려고. 그럼 이때 당신이 나한테 뭔가 탁한 기운이 있는 걸 가져가려고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 그럼 잘 가져가라. 감사하다. 감사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나에게 탁한 기운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탁한 기운이니까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런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맞짱을 뜨고 막 불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그럼 내 기운도 탁해지는 거야. 그럼 이거죠. 전염되는 거야. 이 탁한 기운이 나한테 전염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긍정 마인드로 탁한 기운을 가지고 가려고 나한테 힘들게 하네? 잘 됐어. 그래, 줄게. 이렇게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이 사람은 더 탁해지고 이 사람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될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느 모임이든 많이 모이는 데는 좋은 분도 있고 착한 분도 있고 바른 분도 있고 어진 분도 있고 좀 사나운 분도 있고 모관한 분도 있고 상식에 어긋나는 분도 있고 불쾌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단체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이게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우리 도원 가족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그래도 우리 도원 가족은 맑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맑은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됩니다. 맑은 분이 90% 이상이 된다고요. 우리 도원 가족은. 맑은 분이 90% 이상이 되는데 그 10%는 아직 마음 공부가 안 돼서 탁한 마음을 쓰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 10%는 아직 마음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잣대, 자기 고집으로 움직이고 상대를 원망하고 탓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아픈 말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빛으로 이러는 거 있지. 막 눈빛으로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괜히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예.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압력, 입으로 압력,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꼭 말로 해야 불쾌감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 공부가 안 된 분들이 간혹 이렇게 상대한테 불쾌감을 표할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모질란 방법이며 모질란 행동들이다. 그리고 모질란 생각이다. 왜 그러냐? 내 하나가 단체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전체 분위기를 그르치게 될 수도 있고, 그 자기의 탁한 기운이 여러 사람한테 전염시켜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잘못된 행은 그 과보를 전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탁한 기운을 전염시켰어요. 분위기를 서늘하게 하고 분위기를 망쳤어. 그러면 나로부터 이 탁한 기운이 발산되었기 때문에, 전염시켰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의 피해까지도 내가 그 과보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떤 일로 책임지느냐? 지금 당장은 내 앞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집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든 그 자기가 아픔을 겪어요. 집에 가족 때문에 힘들든, 형제 때문에 힘들든, 친척 때문에 힘들든, 친구 때문에 힘들든, 집에 가가지고 그 과보를 자기가 다 겪어. 잘못한 것만큼. 그러면 내가 10명한테 피해를 주면 10명 피해 준 것만큼 자기가 그 과보를 겪어. 그리고 1대1로만 피해를 줬어? 그러면 1대1 피해 준 것만큼 겪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공익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감정대로 행동을 하거나 눈을 흘기거나 입을 삐죽삐죽대거나 해가지고 주변을 산만하게 하든, 주변 기운을 탁하게 하든, 주변 기운을 서늘하게 하든, 이렇게 주변 환경을 나쁘게 피해를 줬다면 그 과보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익단체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모일 때는 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생각도 바르게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피해 준 과보를 내가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모일 때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겸손해져야 돼. 어떻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누가 모르고 내 신발을 밟아도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 내가 밟혔는데 내가 미안하다가 하니까? 응? 근데 여러분 딱 밟히면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잖아. 근데 이제 밟힌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할 정도로 겸손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단체가 모이면 모르고 툭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엉덩이를 치는 경우도 있고, 팔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민감하게 불쾌하는 분도 있어요. 많이 모였으니까 엉덩이도 치고, 어깨도 치고 이러는가 보다. 또 실수로 신발도 밟을 수 있잖아. 이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네가 내 신발을 밟았어? 네가 내 어깨를 왜 쳤어? 내 엉덩이를 왜 쳤어? 이러면서 그걸 유감으로 받기 시작하면 정말 사소한 건데도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대, 제3, 제4, 제5까지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근데 먼저 잘못한 사람이 그 과보를 다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모임이든 아니면 결혼식장이든 어떤 이렇게 큰 단체가 모일 때는 내가 겸손해지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더 먼저 친절해지고 내가 먼저 더 웃어주고. 여러분, 연기하고 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기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기를 할 때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한테 웃어주기 싫은데도 웃어줄 때도 있고, 보세요. 그냥 애들한테도 있죠.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웃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 만났는데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줄 때도 있고, 이렇게 연기를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고 내가 연기를 하니까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진심을 담아서 웃어주고 진심을 담아서 행을 하면 더 좋지만, 설령 진심이 아니라도 그 분위기에 노력하는 마음으로 웃어주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인사도 해주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맞춰준다는 건 내가 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인 행동은 나의 인격을, 보세요. 나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존중받는 방법이다. 모 대학 교수님들이요, 보세요. 학생들 많이 앉혀놓고 강의할 때 교수님답게 강의를 하지. 학생들 이렇게 한 50명 앉혀놓고 있지. 거기서 보세요. 성진날 얼굴로 막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집에서는 부부싸움하고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부인한테 바가지 탁탁 긁히고 막 기분이 나빠서 나왔어. 그랬어도 강단에 딱 쓰면 어때? 내가 언제 부부싸움 하냐는 식으로 살짝 웃어주면서 이렇게 강의를 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기분 좋은 줄 알고 강의 내용이 썩썩 먹히는 거예요. 근데 좀 모질란 교수님은 집에서 부부싸움 한 걸 학생한테 화풀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연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도 내가 학교에 나오면 어때요? 연출을 잘해야 돼. 학생들 앞에서 웃어주면서 우리 학생 열심히 공부합시다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면 내 기분도 좋아져,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학생들이 다 강의를 잘 듣게 되고. 그래서 보세요. 저도 예를 들어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제 상담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손님 앞에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손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 찜부리고 불쾌한 얼굴로 상담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자에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그 일이고 상담할 때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웃어주면서 바르게 상담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연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바른 거란 얘기예요. 왜? 앞에 온 손님은 내 불쾌한 감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전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 근데 얼마만큼 지혜롭게 연기 연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고, 연기 연출을 제때 잘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하고, 그리고 뒷소리 듣게 되고, 그리고 나는 지적으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겸손하게 웃어주고 겸손하게 대화도 하고 겸손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모든 좋은 에너지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들도 나를 돕게 돼 있어. 저 불쾌하게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돕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도원가족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잘하리라 확신합니다.